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제가 부교감신경, 그러니까 예전에 정신 건강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좀 개선할 수 있을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일부에서 그러니까 정신 건강, 그 이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자, 뭐 이런 주제로 이제 나눴던 비디오에서 간단히 일부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그 신경 체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하나는 교감신경이고 하나는 부교감신경이죠. 그래서 이제 교감신경은 자동차로 치면은 이렇게 엑셀레이터 같은 역할, 그러니까 가속을 주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흥분을 시키고 집중력을 높여주고 이렇게 뭔가 일을 좀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막 그런 힘을 주죠. 그러니까 집중 또 긴장 뭐 그런 어떤 그런 요소를 자극시키는 파트입니다. 반면에 이제 부교감 신경은 그거와는 이제 좀 반대되는 신경이죠. 그러니까 좀 이완시키고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좀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소화기관,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야 소화가 잘 되죠.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릴렉스와 관련된 거, 어떤 수면을 유도하고 좀 소화를 돕고 뭐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은 이제 브레이크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얘기를 나눴고, 그게 일반적으로는 아무리 이제 좀 뭐랄까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는 이제 약간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는데, 그거를 뭐랄까 정신, 소위 말하는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질환을 좀 이제 만성적으로 알아오신 분들을 검사해 보면 이게 좀 교감신경이 많이 이렇게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부교감신경을 그만큼 끌어올려주는 거. 그래서 이 격차를 다시 이제 맞춰주는 게 목표인데, 어,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얘기했던 거는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요가와 명상을 제가 추천드렸고, 첫 번째로.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자연을 벗삼으라. 그러니까 뭐 산이나 바다를 많이 이제 좀 가까이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그냥 일기라든가 자기 어떤 뭐 어떤 수필이라든가 글을 쓰라고 했어요. 글을 쓰는 거. 세 가지를 추천했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제가 이제 그동안 읽은 책이라든가 뭐 논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몇 가지 좀 이제 쉽게 여러분들께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거를 좀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장애, 그죠? 뭐 우울증, 뭐 강박증, 뭐 공황장애 이런 증상들로 오래 이제 힘들어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신경계가 뭐랄까 항진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항진. 그러니까 그냥 그 흥분된 채로 오래 그냥 이렇게 굳어진 거예요. 그런 어떤 그 경로가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내리면 우리가 흙길에 막 그 물이 흘러가는 길들이 막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뭐랄까 자극이라든가 누적된 스트레스라든가 충격 때문에 그 일종의 어떤 그 패스웨이 길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뭐랄까 많은 게 분산되고 에너지가 소모되고 그렇게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뭐 할 수 있는 게 많죠. 여러분들께서. 근데 이제 여러분이 혼자 그냥 이렇게 집에서 또 아니면 뭐 친구나 가족의 도움을 빌려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거는 뭐냐면 첫 번째로 하품을 하는 거예요. 하품. 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하품하죠. 그래. 하품. 그러니까 좀 의외죠, 그죠? 하품을 하는 게 뭐 그렇게 도움이 될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품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게을러 보이고 좀 이렇게 졸린 것 같고 피곤해 보이고 막 그러니까 뭐 회사라든가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상사분들이 뭐 얘기하는데 하품을 하면 되게 이제 반응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품을 참는 게 습관화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과학적으로나 어떤 의학적 또 생물학적으로 볼 때 하품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부교감 신경 활성 그리고 뇌의 어떤 그 뭐랄까 뇌 건강이라고 할까요? 뇌를 좀 이렇게 액티브하게 좀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굉장히 많아요. 하품을 하면은 일단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기억력도 높아지고 어떤 그 메타볼리즘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막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뭐 집중력도 높아져요. 그리고 어떤 그 하품을 하는 순간 여러분도 그런 기억 좀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수업 시간에 막 졸려가지고 막 졸다가 하품을 딱 하고 나면은 기분이 어떠세요? 약간 눈물이 살짝 핑 돌듯 하면서 기분이 좀 이렇게 좋지 않으세요? 안정감도 느끼고 어떤 일종의 좀 더 나아가서 기쁜 마음도 약간 들어요, 막. 그러니까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효과가 이제 다 해서 이제 책에서 소개된 거는 12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저희들의 어떤 그 부교감 신경과 그 뇌 건강에 있어서. 그래서 하품을 일부러라도 하라고 추천합니다. 그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막 이렇게 이렇게 입을 벌려가지고 하품을 일부러 이제 안 나오는 하품도 막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한 10번, 20번 하다 보면 그 중에 진짜 한 번은 이렇게 진짜로 하품을 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품을 많이 하세요. 자유롭게. 예, 그거를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적 활동을 꾸준히 하세요. 지적 활동.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적 활동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뇌가 세포가 다들 알잖아요, 그죠? 세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 중에 이제 쓰는 거는 극히 일부분이고, 그러니까 안 쓰면은 뇌세포는 퇴화가 돼요. 그냥 아쉽게도. 그러니까 계속 쓰면 쓸수록 뇌가 좀 더 이렇게 액티브하게 활성화되면서 뭐랄까 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가 좀 불안하고 막 우울하고 이런 감정들이 막 솟구치는데 좀 관심 있는 분야의 어떤 뭐 지적 활동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책을 읽는 거죠. 책. 그죠? 여러분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책. 그러면 이제 거기에 집중이 되면서 그만큼의 영역이 그만큼의 불안과 우울이 이제 그 지적 활동에 대한 집중하는 그 이제 포커스로 이제 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좋고 뇌도 그만큼 또 이제 활성화가 되고 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지적 활동을 하는 거를 두 번째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타인과 이제 교류하는 거예요. 계속 사람이니까 우리는 이제 인간이잖아요, 인간,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되면, 그러니까 외로움만큼 뭐랄까 정신 건강에 위협적인 요소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거 외로움이란 혼자 좀 고립된 상황 이런 거에 있어서 물론 좀 비교적 좀 그런 부분을 좀 편안하게 좀 보내는 분도 계시지만 자발적인 고독하고 비자발적인 고독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제 가끔은 뭐 바쁜 일상인데 혼자 있고 싶다, 뭐 혼자 여행을 떠난다 이런 거는 이제 오히려 좋아요. 근데 원치 않는 상황이 돼서 막 그냥 집에서 맨날 이렇게 그냥 혼자 있고 몇 달째 뭐 아니면 그 이상 만나고 싶어도 친구들은 다 바쁘고 나만 그냥 뭐 혼자 막 이런 상황, 그죠? 비자발적인 그런 고독이 계속 되는 상황이면 이게 별로 이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좀 타인을 많이 만나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만나고 싶은 친구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만나고 싶어도 그 친구들이 또 바쁘게 일정이 서로 안 맞을 수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면 그냥 나가세요. 아침엔 뭐 아침이든 점심이든 나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마주치세요. 그냥 공원, 예를 들어서 이제 공원을 나간다, 그죠? 공원에 산책하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냥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예. 근데 그냥 더 좋은 거는 그냥 이렇게 모르는 분이어도 먼저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 그냥 등산할 때도 막 약간 인사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뭐랄까 어떤 그 순간만큼이라도 짧게라도 다른 사람들과 어떤 그 연결되는 그 느낌을 받아요. 유대감 같은 거. 그래서 굉장히 인간으로서 안전한 느낌도 들고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조금 더 이제 밝아지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 이제 기회가 되신다면 그러니까 사람이 그 안전함과 어떤 기쁨 또 안정감을 느끼는 순간 중에 하나는 타인과 이렇게 그 공명하는 순간이에요. 공명, 그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노래 같은 거 같이 부르면 제일 좋아요. 노래. 그죠? 뭐 그래서 노래방 같은 데 가셔서 뭐 사실 이제 그냥 이렇게 카페에 앉아서 대화만으로도 효과가 있는 건 뭐냐면 말을 하면서 이제 뭐 기분을 좀 나누고 뭐 이렇게 말을 계속하면서 막 이렇게 좀 기분 전환되고 이런 효과도 물론 있지만 그게 어떤 물리적으로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가슴이 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슴이 울리고 서로 이제 그렇게 목소리를 통해서 공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같은 거를 하게 되면 그런 효과가 더 있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대화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뭐 인사하거나 아니면은 뭐 기회가 되면 친한 분들과 노래하면 정말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믿음을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 그러니까 요즘에는 참 그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노력을 해도 좀 이렇게 노력한 만큼의 좀 결과가 안 나올 때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경쟁도 심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예전에 한참 베스트셀러로 나왔던 책이 그거잖아요. 시크릿이라는 책, 그죠? 그 책이 말하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좀 내 자신을 믿고, 또 세상을 믿고, 타인을 믿는 거. 그 책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분명히 하고 목표를 정하고 그걸 믿으라. 그러면은 우주와 세상과 사람들이 거기에 맞게 이제 반응할 것이다. 이건데 그 책은 이제 그런 내용을 굉장히 좀 과감하게 주장했는데 저도 지금 보면 그런 효과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결국은 자기가 생각한 만큼 보면은 이제 얻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 어떤 노력도 노력이지만 자기가 어떤 기대했던 만큼 또 믿었던 만큼 또 거기에 비례해서 좀 노력도 더 많이 능률적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좀 자기 자신을 믿는 거 어떤 현실을 믿는 거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이제 영성이에요. 영성.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spirituality.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닥터 뉴버그라는 분이 쓴 이제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그분은 이제 직업이 의사예요. 근데 그분은 의사인데 이제 사람의 뇌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 분이고 그냥 뇌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스피리추얼리티, 그죠? 영성과 관련지어서 영성과 뇌 사이의 관계를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 10년 이상의 장기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건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이거예요. 영성 수련을 오래 하면, 그러니까 뭐 오래라고 해서 몇 년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제 기도원의 수녀분들을 데려다가 그 전극을 꽂고 뇌에 이제 이제 전극을 꽂고 스캔 장치를 설치해서 이제 뇌를 본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하기 전에 그분들의 뇌 상태를 스캔하고 그분들이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한 30분이 지난 뒤에 뇌를 또 스캔해서 비교한 거예요. 그랬더니 뇌가 확실히 활성화되는 파트도 다르고 예를 들면 그 뇌 안에 그 중심부에 있는 예를 들면 이제 간뇌라는 부분이 있어요. 간뇌. 그러니까 간뇌 부분에서의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하고 후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적인 부분에 영향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거 말고도 이제 뭐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뇌 스캔과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냥 영성 생활, 그죠? 스피리추얼 프랙티스라든가 뭐 아니면 이제 더 나가서 이제 명상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10년 이상 이제 계속 비교 분석하면서 얻은 결론은 그거예요. 이런 영성 수련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되고 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꾼다. 그거예요. 물리적으로 또 화학적으로 어떤 그런 신경학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성이란 게
단순히 이렇게 그 종교적인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성은 사실 이제 종교보다도 더 넓은 범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을 믿지 않는 분들도 영성 생활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는 거, 그죠? 또 자기가 속한 종교 교단에서 하는 어떤 그런 예식을 하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뭐 많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제 일종의 그 영성 수련인데, 뭐 나는 종교가 없다. 그런 분들도 영성 수련할 수 있어요. 그냥 뭐 산이나 바다 가서 그냥 뭐랄까 어떤 영적인 거를 우리는 느낄 수 있잖아요. 사람은 그래도 그러니까 뭐 바람이든 뭐 예를 들면 바람이든 뭐 하늘이든 이런 어떤 뭐랄까 좀 초월적인 그런 그 존재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그냥 명상을 하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좋은 영성 수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성적인 거, 영성 수련하는 거 또 이제 또 꾸준히 하시면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영성 수련을 하루에 한 20분씩 2주만 꾸준히 해도 뇌가 이제 변한다고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한번 관심 갖고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웃는 거예요. 웃는 거. 이렇게 웃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 제가 그분의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부교감 신경에 굉장히 이제 저명한 의사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도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거울을 향해서 웃어라. 이걸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깊이 이제 호흡하는 거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을 깊이 하면서 뭐 거울을 보고 웃어도 좋고 아니면 이제 뭐 가족들이나 그날 만나는 친구나 뭐 동료를 보고 웃어도 좋고 이렇게 웃으면 좋다고 해요. 부교감 신경 또 활성화, 어떤 뇌의 어떤 그 좀 건강, 뇌의 건강을 위해서 좋다고 하니까 많이 웃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사실 그 제가 참 저도 저도 어떤 저에 대한 얘기예요. 이건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실천하기 쉬운데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뭐냐면 카페인을 좀 줄이거나 삼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커피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커피가 향이 이제 좋고 그냥 뭐 이렇게 마시면 또 좀 이렇게 뇌가 좀 아침에 이렇게 머리가 맑아지고 이러니까 이제 많이 마셔요. 근데 아침에 한 잔 먹고 또 점심 먹고서 한 잔 먹고 또 이제 저녁에 또 이렇게 친구들 동료들 만나면 또 자판기에서 또 커피 한 잔 먹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뭐랬어요 평균치가 뭐 얼마를 먹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두세 잔 정도 마시지 않나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근데 사실 우울증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떤 오랫동안 우울증이나 어떤 불안장애로 힘들다. 뭐 공황장애도 마찬가지예요. 강박증도 마찬가지고. 탈피를 하고 싶다면 이제 많은 그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좀 커피를 끊는 겁니다. 예. 커피를 한번 이제 끊는 거가 정말 나 안 된다. 커피 매니아다 이러면 그냥 아침에만 한 잔 좀 드셔보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그냥 아침에 한 잔 하고 정말 못 참겠다면 뭐 이제 오후에 뭐 반 잔 정도 그래서 하루에 한두 잔 정도 줄였다가 점차 아침에 한 잔으로만 했다가 이제 줄여보세요. 이게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예. 그냥 그러니까 술도 마찬가지 알코올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이런 술 담배 뭐 카페인 이런 거로 몸이 영향 받는 게 저희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커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부교감 그 신경 쪽으로 왜냐면 이제 카페인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항진되잖아요. 그죠? 신경이 흥분되고 말이니까. 근데 그런 블랙 커피를 만약에 하루에 막 한 세 잔 먹는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러면 이제 신경이 안정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도 마찬가지고. 밤엔 또 회식해서 막 술 마시고 그런다. 참, 그 유혹이 어떤 건지는 저도 아는데, 한번 눈 딱 감고 2주만, 예, 뭐, 카페인 한번 끊어보시고, 기회가 되시면,
술하고 또 담배도 한번 좀 끊어보십시오. 끊는 게 힘들다면 그냥 한번 줄여보세요. 그러면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항진대에 왔던 신경이 이렇게 가라앉는 게 느껴질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난번에 이어서 부교감 신경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앞으로 늘 웃는 일만 많고 늘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더 새롭고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